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 안녕하세요. MC노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 연구원 나오셨고요.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권시용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시용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시용 연구원께서는 이제 처음으로 오늘 합류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뭐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파를 많이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거기에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권시용 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가 좀 전공입니까? 네, 웃으시겠지만 네. 저는 조선시대사를 전공했습니다. 아, 조선시대요? 네. 조선시대면은 그 친일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석사를 이제 마칠 무렵에 예. 네, 그 2005년 네.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는 게 꾸려졌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네. 여기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도 이제 세분화해서 어느 시기가 전공이신 거예요? 조선 중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선 중기면은 선조 이쯤인가요? 임진왜란 있고 네, 그럴 때? 그 뒤쪽으로. 숙종 이럴 때요? 네네. 주로 이제 서원을 공부만 했어요. 도산서원. 네. 도산서원 알죠? 네네. 최초의 사액서원 아닙니까? 네, 그런 서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얘기가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데 말이죠. 그만하시죠. 전공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섭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네. 그 뒤로는 또 예. 이쪽 분야에 발을 들이고 나서는 네. 좀 공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시간이니까 앞으로 팟캐스트에 임하는 마음, 자세 이런 거 각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제 시즌 3까지 왔는데 네. 앞에서 참 팟캐스트 잘 꾸려주셨고요. 네. 제 질문은 말이죠. 네,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예.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즌 3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3는 친일파 이야기, 민족 반역자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은 이제 프롤로그 방송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첫 방송이 오늘 될 텐데, 자,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할 친일파 누굽니까, 조 작가님? 네, 이종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종형. 네. 네. 왜 이 인간을 첫 번째 인물로 정한 거죠? 이 사람이 그 반민특위에 체포가 됐었는데 네. 그때 자기가 애국자인데 왜 이걸 잡아가냐, 나를 어떻게 처벌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큰 소리 쳤던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암살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이었던 그 염석진, 이정재 씨. 네. 염석진이 떠오르는 인물. 그러니까 그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네. 여러 인물들을 합쳐서 가공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종형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변절자,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변절자였고, 그다음에 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우 언론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짜 뉴스의 원조이기도 했습니다. 나쁜 짓은 많이 했네요. 네네. 그냥.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친일 인명사전에 빠졌어요. 친일 인명사전은 왜 없죠? 친일 인명사전이 네. 사실은 당대에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대에 하지 못하고 60년 뒤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 때 시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특히 이제 1945년 이전에 만들어진 1차 사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1차 사료가 다 검증이 되고 명확하게 객관성을 확보한 그런 자료들로 저희가 이제 친일 인명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종형이라는 사람이 당대에는 이 사람이 친일파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관한 자료는 그 해방 이후 자료들만 남아 있어요. 반민특위에 이게 끌려갔다는 건 명백한 친일파인데 그 당시에 자료는 별로 없다. 일제시대 자료는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밀정이니까. 밀정이니까 이 드러나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 만들 때는 엄격한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종형은 반민특위에 끌려갈 정도로 명백한 친일파인데 그 당시에 제대로 단죄를 못했고 그리고 밀정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밀정이어서 비밀스럽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45년 이전 일제강점기 때는 이 인간의 친일 행적을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없고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대로 했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증언 같은 거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도 다 이제 또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반민특위 당시만 해도 네. 증언자가 12분이나 계셨다고 해요. 다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9년에 발간된 친일 임명사전에는 이 누락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정작 이제 그 반민특위 할 적에 그 보도한 자료들은 남아 있는데 네. 이 반민특위 자료 자체는 또 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그때 증언하셨던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행적을 갖고 있는 친일파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국민들에게 덜 알려진 이유가 거기에 있었네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이종영 네. 어떤 인간인지 간단하게 좀 프로필을 먼저 한번 훑어보죠. 이정영은 1895년 함경북도 명천 출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와세다 대학 정경과를 졸업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부 잘했네요. 그 와세다 대학 그 정경과 동창회 명부에는 네. 이 사람 이름이 올라 있어요. 1918년에 졸업한 걸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 있는데 실제로 졸업생 명부에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본인 주장입니다. 네? 내가 와세다 대학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일제 때 독립운동 하던 시기에 네. 일제에 잡혀가지고 신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신문 기록에는 원산 사립 보강학교 중등과를 졸업한 네. 것까지만 딱 나와요. 대학 일제 신문 기록에. 예, 자기가 말을 했는데 네. 중학교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할 적에 일제 와세다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도움이 꽤 될 거란 말이죠. 분명히 얘기했었겠죠, 자기가. 그런데 신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와세다를 나온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독립운동을 맨 처음에 했다. 네. 이거는 팩트입니까? 네, 팩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제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제대로 했더라고요, 독립운동을. 처음에.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증언하기로는 3.1운동 때 종로경찰서에서 일본인 순사 2명을 죽인 죄로 붙잡혀가지고 9년 동안 복역을 했다.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네. 3.1운동 때라고 했는데 3.1운동 때는 아니에요. 3.1운동 때는 아니고 1920년 11월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서울에서. 네. 조직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 조직처럼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자금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한 부자 집에 가가지고 23원을 받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23원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화가 났겠죠, 이종영이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좀 알고 있었던 다른 단체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단체 이름이 보합단. 네, 보합단입니다. 이 보합단이 그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장운 독립단체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보합단에서 연락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2명인가 3명이 왔어요. 무기를 들고 권총 4개를 들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부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시 내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300원을 줬어요. 300원. 네. 300원을 줬고 그러니까 300원으로는 원했던 금액이 아니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올 테니까 2만 원을 준비해놔라. 라고 하고 일단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2명이 다시 돈을 받으러 갔는데 그 보합 단원들이 간 거예요. 그 보합 단원들이 권총을 들고 갔는데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격투가 벌어졌고 총을 쏴가지고 그 2명의 경찰 순사보 조선인 순사보 1명하고 일본인 순사 2명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붙잡혔어요. 보합단 사람들도 붙잡히고 이종영 조직도 다 붙잡혔거든요. 붙잡히고 난 다음에 일제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할 적에 그 경찰을 죽인 그 사람 보합단원은 사형을 내렸고요. 이 사람 그 이종영한테는 15년형을 구형해가지고 징역 15년. 네, 12년형을 받았어요. 만약에 이종영이라는 사람이 공동정범이었으면 사형을 선고했겠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사범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교사를 한 사람도 똑같은 형을 받고 교사를 받은 사람도 똑같은 형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른 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범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범. 그러니까 정범은 보합단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종범은 이종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처벌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반민특위에 끌려왔을 때 반민특위 기소장에 기미운동 사건으로 징역 19년형을 받고 복역 중 감형돼서 9년 만에 출감된 자다. 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니고 팩트는 9년 동안 복역한 건 팩트죠. 이건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9년 정도 복역했다라고 자기가 이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게 복역한 기록은 안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럼 보합단 사건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건 사실이고. 네, 그렇죠. 근데 왜 반민특위 기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반민특위 기소장에는 자기가 주장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19년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약간 조금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를 좀 과장하고 부풀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사대학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내가 독립운동을 한 건 이 정도인데 그걸 더 뻥튀기해서 이만큼 내가 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시기도 3.1운동 시기가 아닌데 3.1운동 때 했다 이렇게 뻥튀기하고. 그렇죠. 3.1운동 다 끝난 그 다음. 예, 그런 인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독립운동의 어떤 진정성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경력을 보면 23살 때부터 이제 만주, 상해, 노령, 블라디보스토크를 막 돌아다녔다고 그러고요. 만주, 상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언제 이렇게 변절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1930년 무렵에 만주에서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거가 되고 복역을 한 후에 그렇죠. 네. 그 중간의 기록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네. 30세 전후에서 만주에 다시 등장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9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21년에 검거가 됐고 잡혀서 감옥에 갔고 30년에 만주에 출연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한 그 기간 동안에는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되어서 만주로 건너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미 변절을 한 건가요? 나타나가지고 의열단에 가입을 했대요. 의열단에 가입을 했다. 네. 그때 당시 증언이 있어요. 유석현이라고 의열단 단원이었던 분이 증언을 했는데 자기가 21세 때 봉천 만주일보 사장으로 있던 구연흠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이 종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30세 정도의 대머리였다. 이제 증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재주가 뛰어났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하는 그런 회고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의열단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의열단에 가입을 했을 때 이미 그렇죠. 변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의열단 활동 자체가 그 밀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열단에 잠입한 게 아닌가. 위장 가입, 위장 잠입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벌써 변절을 했고 나오면서 변절을 했고 나오자마자 이제 밀정 행위를 위해서 아마 의열단에 침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열단에 들어가가지고 김시현이라고 하는 밀정에서 공유 씨가 맡았던.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시현이라는 분은 평생을 독립운동하신 분 아닙니까? 네, 독립운동을 했는데 평생을 밀정들이 따라댕겨요. 그러면은 이제 밀정짓을 하기 위해서 의열단에 들어갔고. 네. 그 가명을 권수정, 그다음에 뭐 오주정, 뭐 이런 가명을 쓰면서 이제 활동을 했다 그러고요. 대표적인 게 초공군사령부라는 걸 만들었대요. 초공군사령부. 무슨 뜻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하거나 괴롭히거나. 이 공군이란 게 육해공의 공군이 아니라 공산군. 공산군이군요. 공산군. 이걸 이제 만주국의 지린성에 있는 그 군법처장 왕 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장장님이라고 알려진 장쩌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초공군 사령부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고문 겸 군 재판관, 그 다음에 군경 지휘권까지 갖고 있었대요. 이런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동만 일대에서 밀정 행위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지린성의 그 왕도하라는 곳에 애국지사 한 50명을 불법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17명을 교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31년 만보산 사건 당시에는 조선일보 장춘지국장이
대통령으로 있던 김이삼이라는 분을 납치해가지고요. 네. 살해를 했어요. 만보산 사건이 뭔가요? 만주 지역에서 수로공사가 크게 있었는데 그 수로공사를 둘러싸고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크게 유혈 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농사 지을 때 물이 중요하니까. 네네네. 네. 이게 이제 비화되어 가지고 민족 갈등으로 치달아갔고요. 그래서 당시 조선 내에서도 조선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 크게 사회 문제가 된 그런 일도 있었죠.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 그 지국장 이분이 네. 이 만보산 사건을 보도를 한 거예요. 네. 보도를 했더니 이게 사실이 아닌데 왜 보도를 했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불법으로 잡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잘못을 막 추궁을 하다가 살해해버린 그런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친일 반민족 행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의 대모 어머니라고 네. 하는 남자연 지사가 네. 있습니다. 그분을 밀고 해가지고 사망케 한 경력도 있습니다. 남자연 지사 하면은 뭐 진짜 우리 독립운동사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여자 안중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분이 자신의 안중근 의사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두 마디를 잘라가지고 네. 혈서를 쓰셨기 때문에 여자 안중근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32년에 국제연맹 조사단에 일제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네. 예, 본인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혈서로 전달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무명지라고 부르는 네 번째 손가락이죠. 예.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갖고 혈서를 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3년도에 주만주국 일본 정권대사 무등신이라고 하는 애를 네.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장춘으로 가다가 하얼빈 교회에서 그 영사관 소속 일본 영사관 소속 형사한테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형사에게 체포된 거 밀고 한 게 바로 이종영이다. 그렇죠. 이종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붙잡혀가지고 옥중 단식 투쟁도 하고 했지만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위독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좀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화 암살에서 네. 전지현 씨가 맡은 역할의 그런 모델이었다고 맞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61세셨지만 지금 61세는 뭐 아주 건강해진 그런 나이지만 그렇죠. 이 당시에 61세면 거의 뭐 지금 80 넘은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나쁜 놈이네요, 진짜로. 네. 네. 1941년에는 이제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경무부 촉탁으로 있으면서 밀정 행위를 계속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20년대에는 거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3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밀정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뭔가 회유를 받아가지고 뭔가 뒤에 지금 끈이 있어요. 안 그러면 만주에 등장하자마자 단체를 만들고 고문도 하고 뭐 대표도 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친일파들은 네. 우리가 지금 연구가 친일파 연구하면은 그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연구하고 끝을 좀 내기는데요. 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종현 같은 이런 밀정을 뒤에서 배후 조종했던 그 돈을 대주고 그렇죠.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뒤를 봐주고 네? 그런 놈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1941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어떤 짓을 합니까? 거기에 이제 파트너들이 있어요. 경무국 보안과장 야기노부, 그다음 경무과장 후루카와 겐슈, 그다음 조선군 참모장 다카하시, 헌병사령부의 노다 같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끈앞을 밀정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내외로 또 오고 가요 또.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만주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밀고를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시환 선생이 이런 거를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정도로 뭐 밀정 짓을 네. 참 잘한 거죠. 특히 김시환 선생한테는 엄청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1943년에 김시환 선생이 연안의 독립동맹들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네. 무장 독립운동 세력들을 딱 규합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때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이 100명가량 된대요. 네. 김시영, 권태석, 박시목 이런 분들이 다 붙잡혀요. 네. 근데 이 붙잡힐 때에 이 뒤에 누가 있냐면 이 이종형이가 있습니다. 아, 밀고 했으니까 또.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 1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다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김시현 선생만
살짝 빼냅니다. 아, 이종영이. 네. 대부분 다른 100여 명은 그 베이징 감옥에 다 갇히게 되는데 네. 이 사람만 딱 빼가지고 뭐냐면은 그 다른 감옥으로 이송을 시켜가지고 이제 좀 뭐냐면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시현 선생을 끝까지 이용해 먹겠다. 그렇죠. 뭐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도 김시현 선생을 이용해서 다른 독립운동가를 붙잡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들통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그때 밀고로 그 박시목 선생 같은 경우에 광복절에 순국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안타깝게도 8월 15일 날 네. 돌아가셨어요. 이 동생분이 박진목이라고 이분도 독립운동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통일운동까지 뭐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 회고록에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8월 15일 날 막 기뻐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형님이 돌아가셨던 거예요. 아주 존경했던 조카도. 네, 조카도 돌아가시고. 자, 45년 이제 8월 15일 해방이 됐습니다. 네. 이종영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 건국준비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네? 새로운 줄을 도망가지 않고요? 네, 도망가지 건준을 찾아가요? 네. 건준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시류를 읽는 감각이 아주 뛰어난 게 아닐까. 기회주의자의 전형.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느 줄에 서야지 목숨을 부지하고 잘 살 수 있을지를 아주 본능적으로 갔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기본적인 인간성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행적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네. 가서 건준에 날 들어가게 해달라. 네. 몽양 선생 반응이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분이 네.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나중에 이제 쥐새끼처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운형 선생을. 어떤 식으로요? 45년 말쯤에 네.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극우 언론을 만들거든요. 그 극우 언론에서 46년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운형 선생이 친일파라고 공격을 합니다. 모략을 하는 겁니다. 허위 자료를 막 만들어가지고. 내가 친일파면 여운형 선생 당신도 친일파다. 우리 네. 똑같다. 뭐 일제시대 때 친일 안 하고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운형을 자기가 만든 그 가짜 자료들로 막 친일파라고 증명하면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여운형 선생이 가장 핫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렇죠. 인기 네. 투표하면 거의 1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을 물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전향서도 만들어내고요. 경성일보에 그 학병을 권유하는 한시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운형이 썼다고 하면서 여운형이 이렇게 학병을 권유하는 한시를 썼다. 근데 본인이 쓴 거죠. 이종형이. 자기네가 만들어낸 거죠. 조작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언론사를 만들어서. 네. 정말 나쁜 놈이네요. 진짜 기회주의자의 어떤 전형. 머리 좋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는 비상하네요. 그렇죠. 네. 해방된 공간에서 이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군정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지난 프롤로그 시간에도 네.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 수 있었던 기본적인 판은 미 군정이 깔아준 거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친일파를 청산하려면 바로 즉각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머리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요. 네. 이게 하도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대동신문에서 막 이렇게 허위 기사 만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이 네.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정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동신문이 한때는 정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적산 있잖아요. 적산. 일본의 재산, 일본인 재산. 일본이 남겨놓고 간 재산. 네. 그걸 적산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적산들을 이렇게 불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이종영도 적산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불법으로 처분을 했고요. 그다음 공금횡령까지 했고, 그다음에 수재의연금이라고 받아가지고 그걸 또 불법적으로 처분한 게 한 12만 원 돈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로 다 법정에 구속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3년에 벌금 43만 원. 징역 3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네. 권력에 가까웠어요. 그때 당시. 이승만하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종영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종영이 극우 언론을 갖고 있는데 그 극우 언론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50만 원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 대동신문을 실질적으로 인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동신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사를 네. 계속 내보내면서 그렇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친일파를 청산하고 단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데 골든타임인데 결국엔 미 군정과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오판 이것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종영이 해방된 조국에서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찌됐건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네. 단죄, 네. 처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점점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영 같은 악질 친일파들은 분명히 불안감을 느꼈을 텐데 네. 뭐 했습니까? 1947년 5월 달에 그 부일 협력 법안 검토대회라는 걸 자기네가 열어가지고 네. 이때 이것은 망민법이다. 그냥 두었다가는 반민법이 망민법이다. 망하는 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냥 두었다가는 100만 내지 200만 300만 명이 다 이 망민법에 걸려서 처벌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그때는 다 친일하면서 산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 수립 다음에 9월 23일 날 네. 반공 구국 총궐기 정권 이양 축하 국민대회 엄청나게 긴 이름의 국민대회를 엽니다. 네. 이게 그래요. 그 이름은 반공대회를 표방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동원됐냐면 이승만, 네. 그다음에 이범석 국무총리, 김병로 대법원장까지 다 참석해서 치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시영이라던가 이시영 부통령, 그다음에 신익희 북해 부의장이 뭐냐면 치사를 보내가지고 대독하게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안호상이라든가 이명신 같은 그런 그 일공화국 정부의 중요한 관료들까지 다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동원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쌀 배급을 안 주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동원을 했어요. 관제대모네요. 관제대모. 네, 관제대모를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반공 구국 총궐기 대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항일과 친일 이 프레임에서 네. 네?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 네, 이거 갖고 판단을 하겠다. 친공 대 반공 네. 프레임으로 전환을 시키는 네. 물타기 전술이죠. 네. 그러니까 해방 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지금하고 크게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이양이 완료되면, 그러니까 네. 미 군정한테 그 정부를 다 이양을 받으면, 네. 그때 반민자를 처벌하겠다, 친일파들을 처벌하겠다 했었는데 이게 다 이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양 축하 대회이기도 해요, 이 대회가. 그러면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해야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 이양은 됐지만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또 뒤로 미루자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빨갱이, 네. 좌익, 공산당, 김일성의 주구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때 이제 여순 사건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네. 전 사회적으로 반공 논리가 크게 강화가 됐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타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반공 논리로 친일파 처단을 계속 뒤로 미루도록 네.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랬던 이종영이가 결국은 반민특위에 네. 두 번째로 체포가 되는 거죠. 첫 네. 번째 인물로 박흥식이 체포가 되고. 네, 1월 8일 날 박흥식이 체포가 됐고 네. 1월 10일 날 두 번째로 체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체포될 정도로 악랄한 친일파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악랄한 친일파고 네. 더군다나 반민법을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가만두어서는 반민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근데 순순히 안 갔다면서요? 네, 권총을 들고 빼들고 막 네. 저항을 하고 막 그랬대요. 뒤에서 그래가지고 막 목덜미를 잡고 겨우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목덜미 잡는 것 갖고는 안 되죠. 그때는 개머리판으로 한 10대 정도 때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연행을 했었어야죠. 누가 누구에게 지금 권총을 들고 저항을 합니까? 자, 반민특위에 이제 연행이 됐습니다. 네. 체포가 됐고 그럼 이제 반민특위에서 재판도 열리고 그랬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망언이 시작됐습니다.
네. 망언이. 망언 이런 거 들으면 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데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뭐 이종영의 망언은 이제 유튜브 MC노의 5분 친일 임명사전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뭐 좀 더 읽어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공산당을 토벌하였다고 재판하는 이 법정에서는 나는 재판을 못 받겠다. 공산당을 타도하였다고 재판을 받는다면 여기 앉아있는 재판장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동영 선생이 애국자인데 그의 아들인 너 이의식이가 너의 아버지에 못지않은 나 같은 애국자를 심판하는가?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이동영 선생이 애국자인데 그의 아들인 너 이의식이 이때 이의식이 검사였어요. 검사. 네네.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애국자인데 너는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동영 선생 같은 애국자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기가 같은 레벨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프레임은 기가 막히게 짜네요 진짜.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디다가 갖다 대도 이동영한테 갖다 댈 수 있는지 그 용기가 참 가상하다 하겠습니다. 와 정말 진짜 얼굴이 두껍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자유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 이종영에 관해서는 그의 죄상을 입증할 증인이 12명이나 있다고 하며 일제시에 그의 반민족 행위는 너무나도 역력한 바가 있어서 아무리 이종영 자신이 한사코 부인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찌할 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썼대요. 기사를 썼대요. 예. 그럴 정도로 아주 당연하게 이종영은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때 당시 사회 사람들이 다 평가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그 뭐 이제 재판정뿐만 아니라 뭐 옥중에서도 뭔가를 했다면서요 이종영이. 네, 만주운동 약사라는 걸 집필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마치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막 거짓을 꾸며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종영 같은 인간한테 펜과 종이를 왜 줍니까? 감옥에서? 예? 아니 저는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래갖고 만주운동 약사를 쓴다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초공군 사령부를 조직했었잖아요. 초공군 사령부를 조직해서 중국 군대와 합작하여 북간도의 공산폭도를 진압하는 한편 이 공산폭도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투사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공산폭도를 진압했다고 썼고요. 한중 합작의 베일운동을 전개시키면서 민족진영 재건 통일을 도모했다. 진짜입니까? 완전 뻥 아니에요. 네, 뻥이죠. 그다음에 권수정이라는 이름으로 한독당의 총무 겸 참모총장으로 활약했다. 이것도 완전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이건 한독당 사람들이 그때 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이걸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차 공판이 7월 12일에 열리는데 뭐 한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드래곤이 재판장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종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재판장의 빙의 돼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 피고가 말하는 민족운동이나 공산주의 운동은 일제시에 있어서는 같은 항일운동이 아니었나? 공산당도 항일하는 데는 민족운동자와 같다고 하겠으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국을 소련에다 팔려고 하는 매국노다.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을 외놈들보다 더 미워했다. 피고는 공산당에 대해 적극 활동했었나? 초공군 사령부 최고 고문으로서 적극 활약하였다. 야, 정말 공산당을 외놈보다 더 미워했다.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 세탁을 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초공군 사령부에서 했던 행위들의 일부를 시인한 결과가 또 됐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초공군 사령부라는 게 결국은 독립투사들을 잡는 그런 데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예. 하여간 참.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지만 반민특위가 와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습격당하고 예? 처벌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풀려납니까 그래서? 네. 1949년 8월 27일 날 병보석으로 석방이 됩니다. 진짜 화가 나네요. 네. 그때 당시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니까 조선중앙일보에서 신문에 이제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죄를 미워하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따라서 병이 있는 피고를 보석함이 잘못은 아닐지 모르나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것이니 어찌 하필 반민자에 한하여 그다지 병자가 일이 많으며 시비도 많은가.
요컨대 한말로 말하면 반민자의 처단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 일반의 기대를 저버린 바 자목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보도를 했다 그럽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해서 어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좀 바른 소리를 한 거네요. 네네. 예, 네. 병보소로 나와서 이제 조용히 사나요? 좀 참여하면서? 아니요, 이제 더 승승장구하죠. 승승장구한다고요? 네네.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천수를 누릴 운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954년도에 네.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친일파 가운데 천수를 누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예, 그것도 사실은 화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제대로 처벌을 못했던 걸 하늘이 해줬다. 그렇습니다. 시 드래곤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했네요. 네. 하늘의 천벌을 받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친일파 뭐 열전이라면 열전인데요. 첫 번째 네. 시간으로 이종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 조 작가님이 이제 좀 자료 정리도 하시고 네. 오늘 주도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어떠셨어요, 좀? 그 이종영은 네.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독하잖아요. 예. 밀정을 하고 이렇게 박해를 하고 했던 이런 친일파 또 이렇게 반민특위로 와해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한 또 장본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금이라도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더 많이 되지 알려야 않도록.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시드래곤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함께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역사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라는 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영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 건데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물도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네. 첫 방송이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에 한번 녹아들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술을 살 겁니까? 고민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이종영을 하면서 특히나 이종영 때문에 희생된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남자연 지사, 예. 그리고 이런 악독한 인간이 제대로 단죄받지 않은 우리의 현대사,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악독한 인간이 친일 인명사전에 지금 등재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예. 연구소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네, 친일 인명사전 이제 보유편 만든다 그랬는데 그 작업을 좀 더 속도를 내셔서 하루빨리 이런 인간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에 딱 등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소에 계신 이 두 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다.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친일파 열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어떤 인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